오늘은 챕터 3에서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첫 시간에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빅데이터가 뭐다. 그래서 3V, 4V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왜 탄생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은 빅데이터와 우리가 계속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배워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전문 IT 쪽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걸쳐서 기초 이론 지식들을 우리가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텐데,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유비쿼터스에 대한 내용, 두 번째가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에 대한 내용, 세 번째가 정보기술 기초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할 텐데, 먼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를 우리가 앞에 짤막하게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로봇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로봇이 얼마나 바뀌어져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현실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로봇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나온 게 지금 조금 전에 본 게 한 2, 3년 전 얘기예요, 벌써. 여러분들 지금 로봇 시판돼서 팔리고 있죠? 그죠? 강아지 로봇 이런 애완견 로봇도 있고, 인형이 있어요. 인형이 있는데, 어떤 인형이냐면은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들이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한테 인형을 갖다 주면 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형이 말벗이 돼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인형 나와서 시판되고 있죠. 그죠? 지난번에 뉴스 텔레비 보니까 거기서도 막 나오는데, 이제 사람하고 만나는 게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인 기피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 인형을 갖다 주고 그 인형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치매 현상이라든가 그런 거랑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정신질환, 그러니까 정신 쪽 관련해서 의사하고 이제 면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형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걸 치유받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제 팔고 있거든요. 팔고 지금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공이 다양하잖아요. 심리학과, 이제, 모르겠어. 심리 이제 상담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줄 거고, 아까 전에 봤죠? 요리사도 필요 없어요. 로봇이 다 요리해 주니까,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죠? 보셨죠? 다 로봇이 대체를 해주잖아요. 우리 뭐 먹고 살 거예요? 아까 전에 음악 연주도 로봇이 하잖아요. 음악가 여기 뭐 먹고 살 거야 앞으로요? 음악도 다 해주고, 작곡도 로봇이 다 알아서 해주죠. 인공지능이 작곡까지 다 해주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느낌의 곡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줘요. 작곡도 다 로봇이 하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웬만한 노가다랜다죠. 웬만한 일들은 로봇이 이제 만들어서 다 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돼서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놓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다 선반을 움직이고 해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1.5배나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로봇이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 없죠. 그죠? 사람이면 이만한 공간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도 세이브가 되고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일에서 이제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 로봇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산불 나잖아요. 그럼 산불 나가면 산불을 끄는 로봇이 이미 만들어져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나면 그 로봇이 가가지고 물 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산업재해 로봇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산불 로봇도 이미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봇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가장 어려워요.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어렵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컴퓨터는 암기하거나 이런 건 잘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컴퓨터가 못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전부 다 컴퓨터가 로봇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뭘 준비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잘 준비하셔야 되죠. 이제 여러분들 경쟁 상대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고 로봇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로봇하고 이겨야지 내가 먹고 살아남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빅데이터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있느냐. 아까 전에 봤던 로봇에 대한 거는 그 중에 일부분 파트예요. 일부분. 로봇이라는 게 완성이 아니고 로봇은 일부분 파트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도 또 있고 물론 이제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합체가 되면 이제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로봇은 로봇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게 합쳐지면 순간에 이제 안드로이드, 사람 형태의 인공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전에 소피아라는 게 나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얼굴 부분만 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고요. 인공지능이고 이제는 로봇이 이제 전체적으로 팔다리까지 다 움직이는 로봇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럼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은 뭐고 빅데이터는 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